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손을 떨며 임신 테스트기를 내려다보았다. 긍정.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민지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건 우리의 약속이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어머니가 되는 날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알아?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집혔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5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며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과 오빠 하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미래를 철저히 계획해 놓았다. 너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야 해. 그게 내 인생의 안정이지. 아버지의 말은 지은에게 항상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다른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자를 사랑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민지는 28살, 변호사였다. 그녀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사회적 지위를 쌓아가고 있었다. 민지의 가족은 더 엄격했다. 어머니는 교회 장로로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겼다. 신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말은 민지의 가슴을 짓눌렀다.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사귀는 척하며 가족의 눈을 속였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지은을 만난 후에야 깨달았다.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다. 지은은 패션 동아리 멤버로 민지는 법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우연히 합동 행사에서 마주쳤다. 그날 밤 파티 후에 둘이서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처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부러워. 민지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나도 내처럼 강해지고 싶어. 그 대화가 시작이었다. 점점 가까워지며 그들의 관계는 우정을 넘어섰다. 첫 키스는 비가 오는 밤, 지은의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지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선을 보이라고 압박했다. 이제 나이도 됐으니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반항할 수 없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결혼 안 하면 상속도 없을 거야 라고 협박했다. 두 사람은 고민 끝에 김씨 약속을 맺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회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일단 각자 결혼해서 가족을 안심시키자. 그 후에 다시 만나. 민지의 제안이었다. 지은은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다. 지은은 부모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이름은 현우, 30살의 엔지니어. 그는 착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데이트를 하며 지은은 민지를 생각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그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민지도 비슷했다. 그녀는 사무소 동료와 사귀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밤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 모든 게 가짜야? 너만이 진짜야? 그러나 약속은 점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의 결혼이 다가오자 민지는 불안해졌다. 정말로 그 남자와 결혼할 거야?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어쩔 수 없어. 우리 약속이잖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달려갔다. 이제 그만해. 나 없이 못 살겠어. 두 사람은 밤새 울며 이야기했다. 그날 지은은 현우에게 모든 걸 고백했다. 미안해. 나 여자를 사랑해. 현우는 충격받았지만 이해했다. 행복해져. 그의 말에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후폭풍이 왔다. 지은의 부모님은 분노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아버지는 지은을 집에서 쫓아냈다. 어머니는 울며 신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로 피신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이제 우리 둘이서 버텨보자. 민지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하지 않아. 지은의 디자인 작업은 거절당했다. 민지의 사무소도 압력을 받았다. 그 와중에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너 같은 딸은 없어?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대항했다. 엄마, 이게 제 진짜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충격받았다.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오빠가 찾아와 가족을 망치지 마라고 협박했다. 두 사람은 매일 싸웠다. 이게 우리 선택의 대가야. 이 지은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지의 사무소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해해 상사의 말에 민지는 분노했다. 이게 차별이잖아요. 하지만 소용없었다. 실업 상태가 된 민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지은은 그녀를 지탱하려 애썼다. 나 있잖아.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지은 자신도 힘들었다. 그녀의 디자인 프로젝트가 취소되자 경제적 압박이 커졌다. 그때 지은의 옛 친구 수진이 나타났다. 수진은 지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제 결혼해 아이를 낳은 주부였다. 지은아, 내 소문 들었어. 괜찮아. 수진의 말에 지은은 속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이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그녀는 지은의 부모님에게 모든 걸 알렸다. 지은이가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수진의 배신이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너희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막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 보호가 없었다. 민지는 변호사로서 그 사실을 잘 알았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절망했다. 두 사람은 다시 약속을 맺었다. 임시로 헤어지자.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하지만 이번 약속은 더 아팠다. 지은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민지는 혼자 남았다. 헤어진 후 지은은 부모님의 압박으로 다시 선을 보았다. 이번 남자는 태준, 29살의 의사. 그는 지은을 진심으로 좋아했다. 너와 함께하고 싶어. 태준의 말에 지은은 흔들렸다.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한편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밤마다 지은을 그리워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너무 아파. 어느 날 민지는 지은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수진을 통해. 지은이가 태준 씨랑 결혼한대. 그 말에 민지는 무너졌다. 그녀는 지은의 집으로 달려갔다. 왜? 우리 약속은? 지은은 울며 대답했다. 어쩔 수 없었어. 가족 때문에. 그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배신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태준과 결혼식을 올렸다. 민지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결혼 후 지은은 태준과 살았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태준은 착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다. 밤마다 몰래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사랑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게 도덕적으로 옳을까? 그녀는 매일 자신을 탓했다. 태준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다. 너 무슨 일 있어? 그의 물음에 지은은 거짓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는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혜린, 26살의 디자이너. 혜린은 민지를 좋아했다. 함께해요. 혜린의 말에 민지는 흔들렸다. 지은을 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지은의 결혼 소식이 그녀를 밀어붙였다.
민지는 혜린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것이 지은에 대한 복수였다. 지은이 알게 되자 그녀는 분노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두 사람은 대면했다. 너부터 배신했잖아. 민지의 외침에 지은은 침묵했다. 그 대면은 폭풍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선택을 비난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대꾸했다. 하지만 싸움 끝에 그들은 다시 끌렸다. 우리는 서로 없인 못 살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약속을 깨고 만났다. 하지만 다음 날 태준이 모든 걸 알았다. 지은의 휴대폰을 본 그는 충격받았다. 이게 뭐야? 태준의 분노에 지은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태준은 이혼을 요구했다. 너 같은 사람과 못 살아. 그의 말에 지은은 자유를 얻었지만 상처를 입었다. 부모님은 다시 그녀를 버렸다. 이번엔 정말 끝이야. 지은은 민지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민지도 혜린과 헤어지며 상처를 주었다. 미안해, 혜린아.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지만 이번엔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재결합 후 두 사람은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조용한 동네에서 새 출발을 꿈꿨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여자들, 이상액. 지은은 직장을 잃었고 민지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시험받았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후회 안 해라고 대답했다. 그때 민지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병원에서 퇴원한 어머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자 민지는 갈등했다. 엄마를 버릴 수 없어.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며 지내기로 했다. 지은은 이해했지만 외로웠다. 나 혼자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내적 투쟁은 깊어졌다. 한편 지은은 새로운 기회를 만났다. 패션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조건은 개인 생활을 숨겨라였다. 지은은 동의했다. 민지를 위해.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갈등을 불렀다. 회사 파티에서 지은은 남자 동료와 가까워지는 척해야 했다. 민지가 알자 질투했다. 또 배신할 거야. 두 사람은 싸웠다. 이게 현실이야. 지은의 외침에 민지는 상처받았다. 싸움은 점점 잦아졌다. 민지의 어머니가 그 여자랑 헤어지면 용서할게라고 하자 민지는 흔들렸다. 가족이 중요해.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였다. 지은도 부모님의 연락을 받았다.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할게. 하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이제 내 인생이야. 그 선택으로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졌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임신을 알았다. 태준과의 결혼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아이는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민지에게 고백했다. 내가 어머니가 된다고. 민지는 충격받았지만 지은을 안았다. 함께 키우자.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사회적 시선을 더 받는다는 뜻이었다. 동성 커플이 아이를? 미쳤어. 주변의 반응이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아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 아이는 우리 손주야. 당장 돌아와.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아니, 이 아이는 내 거야 라고 대항했다. 민지의 어머니도 죄악의 결과야 라고 비난했다. 두 사람은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이를 포기할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안 돼. 우리의 책임이야. 그 선택은 그들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출산이 다가오자 합병증이 생겼다. 지은은 병원에 입원했다. 민지는 밤낮 없이 지켰다. 너 없이 못 살아. 민지의 말에 지은은 힘을 냈다. 출산 당일 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 지은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는 옆에서 손을 잡았다. 우리의 가족이야. 하지만 병원 밖에는 가족들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삶은 더 힘들어졌다. 지은은 육아로 지쳤고
민지는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죄는 계속됐다. 저런 가정이 아이를 키우다니 이웃들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민지는 법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 애썼다. 동성 커플의 입양은 어렵지만 해보자 그녀의 노력이었다. 그때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수진의 사과에 지은은 용서했다. 하지만 수진은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지은의 부모님에게 아이의 사진을 보냈다. 아이를 구해주세요. 또 다른 배신이었다. 부모님은 법적 소송을 걸었다. 아이 양육권을 빼앗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민지는 변호사로서 싸웠다. 이건 차별이에요. 법정에서 그녀는 증언했다. 하지만 판사는 전통적 가족 형태가 아이에게 좋다고 판결했다. 지은과 민지는 양육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이 지은의 말에 민지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다. 그 과정에서 민지의 어머니가 변했다. 아이를 보니 내 행복이 중요해. 어머니의 식텐이었다.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랑하는 가족이면 충분하다. 판사의 말에 두 사람은 안도했다. 하지만 승리는 대가를 치렀다. 민지의 건강이 악화됐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었다. 지은은 민지를 돌보며 미안해. 너 때문에 라고 울었다. 민지는 후회 안 해. 너와 아이가 있으니까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다. 그들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보도되자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동성 커플의 권리를 시위가 벌어졌다. 지은과 민지는 상징이 됐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많았다. 도덕적 타락,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그 속에서 버텼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아이, 이름은 하늘이가 자라면서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하늘이는 전마 둘 있어요 라고 자랑했다. 지은은 디자인 회사로 복고했고 민지는 LGBT 권리 변호사가 됐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었다. 우리가 한 선택, 옳았을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그래, 우리 행복하잖아 라고 대답했다. 시간이 더 흘러 하늘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네 엄마 이상해 라고 놀리자 하늘이는 울며 집으로 왔다. 지은과 민지는 아이를 안으며 설명했다. 사랑은 다양한 형태가 있어. 하지만 아이의 상처는 그들의 죄책감을 키웠다. 아이를 위해 포기할까? 민지의 고민이었다. 그때 태준이 다시 나타났다. 아이 DNA 검사했어. 내 아이야. 그의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태준은 양육권을 요구했다. 너희처럼 키우면 아이가 불행해. 소송이 다시 시작됐다. 민지는 싸웠지만 증거가 불리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우선이야. 법원의 말에 두 사람은 절망했다. 소송 과정에서 민지는 모든 걸 걸었다. 사랑이 혈연을 초월해요. 그녀의 변론이었다. 지은은 증언하며 울었다. 민지가 진짜 부모예요. 하지만 판결은 태준에게 유리했다. 하늘이는 태준에게 가야 했다. 지은은 무너졌다. 내 아이를, 민지는 지은을 안았다. 다시 싸우자. 하지만 태준은 마음을 바꿨다. 너희를 보니 아이가 행복할 것 같아. 그의 식텐이었다. 태준은 포기했다. 공동 양육하자. 그 제안에 두 사람은 동의했다. 하늘이는 새 부모와 함께 자랐다. 이상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사회를 변화시켰다. LGBT 권리 법안이 통과됐다. 지은과 민지는 결혼식을 올렸다. 이제 합법이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화해, 사회의 수용, 개인적 희생. 이 모든 선택이 옳았을까?